그림같이 물에서 공기로 4가지 경로를 통해 빛을 입사를 시켰는데요. 지금 세타3를 한번 볼까요? 세타3 같은 경우는 굴절각이 90도가 됐죠. 그러면 굴절각이 90도가 되기 위한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입사각이 임계각 이상일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 기억, 임계각은 세타3이고요. 경로 3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다. 경로 3뿐만 아니라 모든 경로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은 거고요. 경로 4에서 입사광과 반사광의 세기는 같다. 경로 4의 빛은 전반사에서 이제 굴절하지 않고 전부 반사한 거죠. 그래서 입사각과 입사광과 반사광의 세기가 같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2번 문항 볼게요. 다음은 여러 가지 물질의 굴절률을 나타냈다 해서 공기에서 이제 다이아몬드까지 나타냈는데요.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라고 했죠.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굴절률이 큰 쪽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입사가 될 때 임계각 이상이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물에서 공기, 입사 쪽의 굴절률은 커야 되고 투과 쪽의 굴절률은 작아야 되는데 그게 어때요? 물이 공기보다 굴절률이 크죠.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물에서 유리, 유리가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니은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고요. 유리에서 공기, 유리 가능하죠. 그리고 유리에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가능한 거는 기억과 디귿. 단색광의 굴절률이 A인 매질에서 굴절률이 NP인 매질로 입사할 때 입사각이 60도로 진행한 빛의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각이 90도다. 그러면 60도는요, 임계각이 되는 거죠. 굴절각이 90도가 되기 위한 각, 임계각. 4번. 매질 A의 굴절률이 NA, E의 매질의 B의 굴절률이 NB는 얼마인지 쓰시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굴절의 법칙을 이용해서 매질 A에 따른 매질 B, 매질 A가 입사 쪽이고요. B가 투과 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가 되는 거고요. 사인 세타 A는 사인 60도가 되죠. 그리고 사인 세타 B는 90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인 60도에 가게 되겠네요. 그럼 사인 60도는 얼마가 나오나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근데 A가 굴절률이 2. 그러면 B의 굴절률은 얼마가 나오나요? 루트 3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갈게요. 5번.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만을 짝지은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죠. 매질 A를 굴절률이 더 작은 물질로 바꾸면 빛을 60도로 입사시킨다. 매질 A가 입사 쪽이었죠. 그러면 매질 A 쪽의 굴절률이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고 B의 굴절률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 그만큼 전반사가 되기 위한 조건, 즉 세타 값은 더 작아져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기억에서는 매질 A를 굴절률이 더 작은 물질로 바꾸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굴절률이 더 작은 물질로 바꾸고 빛을 60도로 입사시켰을 때는 임객보다 더 작은 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매질 B를 굴절률이 더 작은 물질로 바꾸면 입사 쪽과 투과 쪽의 굴절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임계각은 더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60도로 입사시킨다. 더 작은 물질로 바꾸고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입사각을 60도보다 크게 한다. 그쵸?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입사시키니까 전반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4번. 매질 A에서 입사한 빛이 매질 B를 통과하여 C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매질 A에서 B로 입사가 됐을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컸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매질 A의 굴절률이 매질 B의 굴절률보다 크다는 관계를 알 수가 있고 또 매질 B에서 C로 입사가 됐을 때 입사각보다 또 굴절각이 더 컸네요. 그래서 C의 굴절률이
A의 굴절률보다 작다라는 관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굴절률은 A, B, C 순서가 되기 때문에 기억 A가 B보다 크다. 옳은 문장. 빛이 매질 B에서 C로 진행할 때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일단은 세타라는 각이 입사가 됐을 때, 세타라는 각으로 입사됐을 때 굴절각이 90도가 안 됐죠. 그러면 임계각은 세타보다 더 큰 각으로 입사를 시켜줘야지만 굴절각이 90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임계각은 세타보다 커야 된다. 니은 옳은 문장. 빛이 매질 C에서 A로 입사하면 전만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A가 C보다 어때요? 굴절률이 크죠. 그러니까 굴절률이 작은 쪽에서 굴절률이 큰 쪽으로 입사될 때는 전만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가는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로 매질 A에서 B로 입사시켰을 때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매질 A에서 B로 입사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죠. 그래서 매질의 굴절률은 A보다 B가 굴절률이 더 크다라는 관계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가는 단색광의 입사각을 세타로 매질 A에서 C로 입사시킬 때의 전반사가 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전반사가 됐다라는 거는 매질 A에서의 굴절률이 매질 C에서의 굴절률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매질 A, B, C의 굴절률을 이제 체육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C의 굴절률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의 굴절률이 가장 크다라는 관계를 알 수가 있겠네요. 기억, 굴절률은 매질 B가 C보다 크다. 옳은 문장이고요. 나에서 임계각은 세타보다 크다? 아니죠. 이미 세타라는 각에 의해서 전만사가 됐기 때문에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D는 틀렸고, 빛의 속력은 매질 A, B, C 중 A에서 가장 빠르다. 빛의 속력은요, 굴절률이 클수록 속력이 어때요? 느리죠. 그래서 굴절률이 가장 작은 C에서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순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A에서 가장 빠르다가 아니라 굴절률이 가장 작은 C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전반사 현상에 이용되는 예인데요. 이건 뭐 단순하게 이제 암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망경, 그리고 이제 광섬유, 내시경,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전반사를 이제 이용한 예가 될 수 있고요. 구리 도선을 이용한 통신은 그냥 도체, 자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정보가 이동을 한다. 그래서 4번은 전반사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직각 프리즘을 사용하는 쌍안경을 나타낸 것이다. 쌍안경에서 직각 프리즘을 사용하는 까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쌍안경은 우리가 좀 어렵게 얘기한다면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가 모두 볼록 렌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만안경 두 개를 이제 평행으로 장착해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형태가 쌍안경이에요. 그래서 프리즘의 전반사를 이용해서 빛이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즉 빛의 손실이 없는 상태로 상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그런 이제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즘을 이용한 이유는 이 전반사를 이제 이용해서 더 밝은 상을 통해 물체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쌍안경은 프리즘 두 개 사용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빛이 여기서 이제 전반사가 되고요. 전반사가 되고 또 이렇게 전반사가 돼요. 아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 과장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도 전반사가 되고. 그래서 빛이 손실 없이 이렇게 외부의 빛이 전반사를 몇 번 하냐면 4번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 둘, 셋, 4번의 전반사를 통해 가지고 빛이 손실 없이 그대로 빛이 들어온다. 광섬유를 나타냈고요. 광섬유의 구조는 중심의 코어, 그리고 코어를 크레딩이 감싸고 있는 구조인데요. 코어는 굴절률이 크고요. 상대적으로 크레딩은 굴절률이 작다라는 거. 그래서 A가 코어 굴절률이 큰 부분 코어가 되는 거고요. B가
클래딩이 이제 되는 이제 부분이 돼요. 그래서 굴절률은 코어가 클래딩보다 굴절률이 크다. A. 기억 A는 코어고 B는 클래딩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광통신에 이용되고요. 빛이 광섬유 속에서 전반사하면서 진행된다. 그래서 정답은 광섬유에서 레이저 빛이 공기와 코어의 경계면에서 입사각 I로 입사했을 때 공기와 코어의 경계면에서 빛이 코어 속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공기와 코어 사이의 최대 입사각을 IM이고 코어와 클래딩의 굴절률은 각각 M1과 N2이다 라고 표현했죠.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지금 이제 요 선이 지금 이 경로를 지금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디귿 문장에서 클래딩의 굴절률을 작게 할수록, 그러면 클래딩의 굴절률을 작게 한다라는 거는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입사각이 코어에서 클래딩 쪽으로 작아졌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이만큼의 입사각에 의해서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클래딩 쪽의 굴절률이 더 작으니까 요 정도의 각으로도 이제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각으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의 이 각과 이 각은 서로가 억각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거죠. 그럼 아까는 공기 중에서 코어 쪽으로 입사됐을 때의 각이 요만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각이 어떻게 됐나요? 더 커졌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에서 코어 쪽의 입사각 또한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각으로 입사가 되어야 하겠네요. 그래서 이때 최대값은 현재보다 어떻다? 더 크다. 그래서 디귿 클래딩의 굴절률이 작아지게 되면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코어에서 클래딩이 아니라 공기에서 코어 쪽으로 입사될 때의 최대값은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각보다 더 작은 각으로 만약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입사를 하게 되면 그럴 때는 굴절각도 어떻게 될까요? 굴절각도 작아지겠죠. 굴절각도. 그래서 이러한 각으로 이제 입사가 될 거예요. 이러한 각으로. 그러면 코어에서 클래딩 쪽의 입사각은 아까 우리가 이제 계산했던 이 각보다 어떨까요? 처음에 각보다 더 각이 작아졌죠. 그러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좀 유의할 점은 좀 암기를 하는 것도 좋고요. 공기에서 코어 쪽으로 입사되는 코어에서 클래딩이 아니에요. 코어에서 클래딩이 아니라 공기에서 코어 쪽으로 입사되는 입사각의 각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전반사가 잘 된다. 어디에서?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공기 중에서 코어로 입사되는 입사각이 어떨수록 클수록이 아니라 작을수록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이제 빛이 투과될 때 전반사가 더 잘 된다라는 것까지 좀 암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억. 빛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래딩보다 빠르다. 굴절률이 작은 클래딩 쪽에서가 빠르겠죠. 그래서 기억 틀린 문장. 그리고 굴절률은 코어가 클래딩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5번이 되겠네요. 가는 광섬유에서 레이저 빛이 진행하는 모습, 전반사가 되는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나는 동일한 레이저 빛이 광섬유에서 사용되는 물질 A, B, C를 통해 진행하는 경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A에서 B로 입사됐을 때 굴절각이 더 크다라는 거는 B에서가 A에서보다 굴절률이 작다라는 얘기고요. B에서 C로 또한 입사됐을 때 입사각과 굴절각을 통해서
C의 굴절률이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는 C에서가 가장 크고요. A에서가 가장 느리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기억, 세타는 임계각보다 크다. 그쵸?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임계각보다 큰 거 맞고요. 굴절률은 A에 B, C 순서가 된다. 역시 맞는 이야기 해드린 거고요. 크레딩을 B로 만들 때 코어는 C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죠? 굴절률이 더 큰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크레딩을 B로 만들 때는 코어를 B보다 굴절률이 큰 A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림은 광통신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1번 음성 영상동 같은 정보를 빛신호로 전환시킨 후 빛의 전반세를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 많은 양의 정보를 동시에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맞고요. 3번 광 증폭기를 사용하여 빛신호를 증폭시킨다. 3번도 맞고요. 4번 외부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아 빛은 외부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혼선되기 쉬우며 도청이 가능하다.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혼선도 안 되고요. 도청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 5번. 광섬유는 끊어졌을 때 연결하기가 어렵다. 이게 광섬유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옳지 않은 거는 4번이 되겠죠. 14번 광통신의 장점 3가지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13번 문제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장점 3가지. 대용량의 정보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 손실이 이제 적기 때문에 증폭기 설치 구간의 거리가 굉장히 길고 또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혼선이나 이제 잡음이나 도청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이게 이제 광통신의 장점 3가지가 될 수가 있겠네요. 15번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요. 전자기파는 매질이 불필요한 파. 그래서 매질이 없어도 전파될 수 있고요. 1번 옳은 문장. 그리고 파장이 짧다라는 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혹은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 다음 3번 진공에서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가 작다라고 했는데요. 파동의 속력은 같은 매질이라고 한다면 파장과 진동수에 관계없이 파동의 속력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공 중에서 생성된 파가 진동수나 파장에 관계없이 속력이 빛의 속력 C로 일정할 텐데 그때 파장이 길수록 이란 얘기는 반대로 진동수가 작을수록 이란 얘기와 같죠.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는 작다. 옳은 문장. 반사 굴절 등 파동의 일반적인 성질을 갖는다. 예, 전자기파도 파동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파동의 일반적인 성질인 반사 굴절, 간섭, 회절 이런 이제 성질을 갖게 돼요. 5번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제 여기서도 설명했지만 진공 중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력은요 빛의 속도 c로 일정해요. 그래서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바로 이제 넘어갈게요. 전자기파의 진행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전자기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가 이제 수직인 횡파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X축 방향으로 지금 전자기파가 진행을 해요. 그러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행 방향에 서로가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제 진동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보기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나란한 게 아니라 서로가 수직이다라는 거죠. 횡파. 니은 전기장의 진동이 최대일 때 자기장의 진동은 최소가 된다. 보세요. 전기장의 진폭이 최대일 때 자기장의 진폭도 어떻게 되나요?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의 진동이 최대일 때 자기장의 진동도 역시 최대가 된다. 그래서 니은도 틀린 문장. A는 전자기파의 파장이다. 그렇죠? 이웃한 마루 사이의 간격. 그렇죠? 이웃한 마루 사이의 간격은 한 파장이다. 그래서 디귿만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분류한 것이 있다. 우리 파장이 짧은 C부터 할까요? C, 파장이 가장 짧은 감마선, 그리고 X선, 그럼 A는
자외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 다음에는 적외선, 그 다음에 적외선도 우리가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로 분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라디오파가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더 긴 전파 영역이다라는 거. A 자외선 하면 우리가 기억할 거, 자외선 하면 살균이나 이제 소독하는데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진공에서의 속력은 A, B 상관없이 다 어때요? 다 같다라는 거죠. 진공 중에서의 전자기파, 빛 영역부터 시작해서 전파 영역까지 다 같다라는 거예요. 대신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짧겠죠. 그래서 진공에서의 속력은 A, B가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이제 표현해야 되고요. C는 B보다 진동수가 크다. C가 B보다 파장이 짧은 대신 진동수는 커야 되겠죠. A, B는 모두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가시광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인데 가시광선은 맨 마지막이 파장이 긴 쪽이 빨간색, 적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장이 짧은 쪽이 보라색이 되는데 적외선은 빨간색 외부에 있다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외선은 보라색 외부에 있다라고 해서 자외선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광선의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거의 바깥쪽에 있는 적외선과 자외선은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3번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18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와 나, 다는 각각 체온계, 전자레인지, 식기, 소독기인데 우리 식기, 소독기 우리 17번에서 문제 있죠. 자외선이 되는 거고요. 전자레인지는 전파 영역 중에 마이크로파를 이제 이용하는 거고, 가는 우리 체온계는 우리 지금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적외선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된다. 기억 파장은 가의 전자기파가 다의 전자기파보다 짧다라는데요. 파장은 자외선이 어때요? 가장 짧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가 가장 길지요.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진공에서의 속력은 자외선이 됐던 적외선이 됐던 마이크로파가 됐던 다 어떻다? 같다. 디귿 다의 전자기파는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은 전자기파 가나다에 대한 설명. 햇빛을 프리즘으로 분산시켰을 때 보라색 자색의 바깥쪽 자외선이 되는 거죠. 통신에 주로 사용되는 전자기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통신사마다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이거는 전파가 되는 거죠. 햇빛이나 난로와 같이 뜨거운 물체로부터 열의 형태로 전달하는 전자기파다. 다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적외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다의 파장이 긴 것부터 라고 했는데 전파가 파장이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는 적외선, 그 다음에는 자외선의 순서가 되겠네요. 다음은 어떤 전자기파의 용도를 설명한 것이다. 자동차의 과속을 단속하는 데 쓰이는 속도 측정기에 이용한다. 이거는 마이크로파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 마이크로파는 이제 어디에 주로 사용되냐면 선박과 항공기 추적하는 데 사용하고요. 기상 예측하는 데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 등의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레이더에도 이 마이크로파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전자기파의 특성과 그 이용에 대한 설명인데요. 감마선은 에너지가 커서 암 치료 등에 이용이 된다. 감마선은 전자기파 중에 파장이 가장 짧지요. 파장이 짧다라는 거는 직진성이 좋다. 투과력이 매우 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전파 영역 중에 라디오파 같은 경우는 파장이 굉장히 길어요. 이러한 라디오파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직진성보다는 회절하는 정도가 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파장이 짧다라는 거는 진동수가 크다라는 얘기. 진동수가 크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또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감마선은 파장이 짧아, 에너지가 크고 투과력이 좋아 암 치료 등에 이용을 하고 있어요.
X선은 감마선 다음으로 파장이 짧은 투과력이 굉장히 좋은 전자기 파죠. 그래서 뼈 사진 등을 이용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외선은 형광작용을 해요. 그래서 위조 지폐, 감별 등에 이용을 하는 거고요. 적외선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야간에 CCTV 촬영이나 사진을 찍는데 이용을 하는 거고, 전파는 1번을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전파는 파장이 전자기파 중에 전파 영역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직진성보다는 회절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회절이라는 현상은 파면이 어떤 장애물과 부딪혀서 파면이 왜곡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장애물 뒤로 이제 퍼져나가는, 즉 멀리 전파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파는 파장이 길어서 회절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 이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린 문장.